대표적인 오류가 이런 오류가 있어요. 젓가락 유전자라는 오류가 있어요. 젓가락 유전자. 이게 뭐냐면은 동양 사람은 젓가락질을 잘해. 서양 사람들은 젓가락질을 못해. 그럼 야 동양 사람은 저 젓가락 유전자가 있나 보다. DNA 속에.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생각하죠. 근데 사실 그런 거 없어요. 서양 사람들도 얼마든지 훈련하면 젓가락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젓가락 유전자의 오류라고 해요. 실제로 한국 용어에서 젓가락 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젓가락 유전자가 없다는 거지. 다만 환경에 의해서 동양 사람들은 젓가락질을 잘할 뿐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젓가락질을 설명할 수 있는 게 글을 읽는 거죠. 글을 읽는 거. 인간이 글자를 읽고 이렇게 하는 유전자가 있을까? 없다는 거죠. 이거는 말을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유전자는 있어. 그건 두뇌. 그것과 시간이 결합되는 한 부차적인 기능이에요. 읽고 쓰는 건 글자를 개발된 거. 인간이 적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지나시나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는 인간은 커뮤니케이션하면서 말을 하고 듣고 부차적인 말을 하는 것까지는 적응을 했어. 그리고 탁월한 시각 공간력이 있어요. 그걸로 부차적으로 글자라는 걸 쓸 수 있게 된 거야. 읽을 수 있게. 리딩과 라이팅은 그런 유전자가 없다는 거지. 히어링과 스피킹은 그런 유전자가 있어도 부차적인 젓가락 유전자가 똑같은 유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기서 다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지금 그림이라는 게 적응으로 탄생된 거냐? 그것도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하고 한 거냐? 아니다 이거지. 어떤 부차적인 기능으로 개발이 된 거다. 부차적인 기능. 그러면 추리를 하는 수밖에 없다 그지. 추리를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떻게 추리할 수가 있느냐? 뭐 그 인간 예를 들면은 뭐 정확하게 어떻게 추리할 수는 못하겠지만은 지금 뭐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그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저도 이제 답을 만들기 위해서 답을 만들기 위해서 해보면은 하여튼간에 그 음악을 하거나 춤을 추거나 하는 것 자체가 적응을 위해서는 아니고 어쨌든 최초에 호기심이라는 기능이 부차적인 기능으로 발전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도 특화됐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게 또 이제 특화된 것끼리가 또 상승작용을 해가지고 또 다른 추상적인 걸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음악이나 그 춤이나 아니면 그림이나 다 똑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림도 형상은 다 모듈화된 건 다 하는데 거기 합쳐져 가지고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건 이제 인간만 할 수 있고, 그리고 언어도 그냥 단어는 그 원숭이 침팬지도 뭐 6단어까지 6년 동안 그 행동 강화 이론에 의해서 잘 했을 때 박수 쳐주고 음식 주고 바나나 주고 해도 그 이상은 발전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단어를 갑자기 이렇게 몇백 단어를 알게 되고 그게 또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어 의미 전달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이제 이게 굉장히 문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부차적으로 발전한 거다. 원래 진화해서 이렇게 개발된 건 아니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어떤 적응이 된 건 아니고, 그죠? 뭐 서로 뭐 표현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겠지. 그런 정도가 이제 막 두뇌가 발달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막 이제 서로 이제 뭐 시간도 많겠다. 뭐 그러니까 그림을 자기 만족도 하고 춤도 추면 즐거워지고 그러니까 점점 이제 거기서 쾌감을 찾고 이러면서 하나의 문화로서 발전되고 전달이 되는 거지. 그걸 또 밈이라는 게 있어요. 밈이라는 건 문화 유전자라는 얘기인데, 그 문화 유전자, 그러니까 인간이나 또 원숭이들은 뭐냐면 어떤 그 행동이나 어떤 그 행동 패턴을 유전을 시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종교 같은 게 아주 대표적인 밈인데, 종교 같은 게 종교의 교리가 있는데 인간이 계속 죽어도 그 교리는 계속 유전이 돼요. 똑같이 천년을. 그러니까 종교의 유전자가 있는 거지. 안 보이는 이걸 밈이라고 해요. 음악, 어떤 음악이 있다. 우리나라에 뭐 한국에 창이 있다. 그럼 그 창을 채취한 사람은 죽어도 계속 발전하면서 그 창이 쭉 살아왔다 이거지. 그 창이라는 음악에 밈이라고 창 유전자가 있다. 문화적 유전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밈이라는 그 문화적 유전자라는 거는 그 인간이 만들어낸 부차적인 기능이었는데 그것이 따로 발전이 돼가지고 왜 인간의 두뇌가 아까 얘기했던 음식에 의해서 엄청나게 좋아지다 보니까 부차적인 기능으로 인간도 발전시 그때부터 이제 적응이 아니라 이제 자가 발전을 하는 거죠. 자가 발전을 엄청나게. 이게 제가 이제 좀 요거하고 좀 관련해가지고 진화론 아까 그 음식을 통해서 이제 인간의 뇌가 이제 이렇게 커지게 된 이유를 보면 지금 그 침팬지나 이제 인간과의 차이점은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그 파충류의 뇌에다가 이제 동물의 그 포유류 뇌,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이게 인간의 뇌가 있잖아요. 신인. 근데 그게 사실은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의 뇌죠. 근데 이제 그거가 사실은 이제 그 어떻게 생겼느냐, 그게 이제 음식으로 그게 좀 해결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음식으로 해서 그 어떤 에너지가 사실은 이제 뇌를 더 피질, 이제 상피세포, 피질 요거를 이제 더 강화를 시켰는데, 그러다 보니 이쪽은 사실은, 제가 이제 이건 내내혁명이나 뭐 이런 걸 이제 제가 이제 좀 응용을 해보면, 예전에는 이제 사람이 예를 들어가지고 뱀을 무서워하는 그런 어떤 포비아, 아까 포비아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데, 아니면 닭이 나를 쪼아가지고 아니면 안 좋은 기억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닭만 보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긴 하는데 어릴 때 닭은 쪼일 기억이 있어서 세 종류 완전 싫어요. 그렇구나.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 심리학 전문가가 있으시지만 제가 그걸 다시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이제 내내혁명 같은데 그걸 보면 그게 이제 포유류의 뇌하고 파충류의 뇌에서 그게 각인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나오면 내가 이 인간의 뇌에 전달이 되기 전에 벌써 거기가 시상하부, 변연계, 시상하부를 중심으로 간쪽에 내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뇌가 변연계인데 이게 이제 흥분해 버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야, 진짜. 눈의 자극이나 모든 게 거기서 그냥 멈춰버리니까 이 위로 어떤 이성적인 뇌가 작동하기 전에 여기서 그냥 반응적으로 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싫은 거야. 그런데 이제 그걸 치료하는 과정을 보니까 그거를 계속 응시하게 만들고 이렇게 가까이 가더라고요. 계속 하면서 결국 이제 만져보라 하니까 이 사람이 딱 만져보니까 그때 이게 별거 아니구나. 그게 딱 이제 해소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뭐 또 언제 그랬느냐 그런 이제 반응을 보이는데 그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어떤 인간인데 거기에 결국 물리적으로 이제 발달을 하는데 그 발달하는 게 결국 사람의 손하고 혀 이런 게 전부 뇌의 그 신경조직하고 전부 대부분이 그 연결이 돼 있다고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이제 어떤 다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이게 발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리가 추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와 어떤 환경이 갖춰지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책에서도